안녕하세요, 금융맨 김PD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주제, 바로 전기차 화재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화재 뉴스도 자주 보이게 됐는데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수십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불타는 사고도 있었고요. 도로를 주행하던 전기차가 열폭주로 갑자기 불이 붙어 차량 한 대가 전소되는데 1시간 이상 진압이 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시작되면 단시간에 온도가 수백 도까지 치솟고요. 화염, 유독가스, 폭발음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 전기차 화재 사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청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가 갑자기 회색 연기가 발생하더니 5분 만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지고요. 열폭주가 발생하면서 주변 차량 87대가 불이 타고 783대가 그을렸습니다. 주민들도 2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가 전기차 화재 중에 가장 큰 사고이고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5년 8월에는 모델3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3시간 동안 불이 진압되지 않았던 사고도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가만히 세워졌던 전기차에 배터리 문제가 생겨서 내부 온도가 700도까지 올라가고 열폭주가 발생해 전소돼 버린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화재들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큰 이유는 전기차 화재가 기본적으로 진압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연기관 차량은 분말 소화기로도 어느 정도 진압이 가능한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반드시 대량의 물을 사용해서 배터리 내부를 지속적으로 냉각해야만 꺼집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도 큰 문제입니다. 전기차 화재에서 배터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고온에 불타면서 불산 같은 독성이 높은 가스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전기차 화재가 차량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휘말리는 사고로 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차원은 네이버, 인스타 등 대형 플랫폼 광고비를 일절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광고비를 줄여 여러분들에게 더 낮은 렌트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 외에도 모든 차종을 저희 차원에서 출고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차원의 이벤트, 출고하시는 분들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하실 분들은 차원에 문의해주세요. 고정 댓글. 그럼 실제 전기차 화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9년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7건, 2022년에는 43건, 2024년에는 총 73건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화재 건수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렇다고 전기차를 타는 내내 불안해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서, 현대차그룹 긴급 대응 매뉴얼, 그리고 공공기관 가이드를 모두 종합해서 전기차 화재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 화재는 일반인은 혼자 끄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먼저 전기차를 타실 때 차량에서 타는 냄새나 회색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즉시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손상은 사고 직후 바로 폭발하지 않고 몇 분 뒤에 갑자기 열폭주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기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바로 차량에서 벗어나서 최소 10m에서 15m 이상 이동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빠르게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많은 소방 인력이 필요합니다. 소방차가 5대 이상 동원되기도 하고요. 물도 20톤 이상 필요하고 진압에 최소 한두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고가 늦어지면 주변 차량, 건물 피해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충전 중일 때 화재가 발생하면 충전 케이블을 억지로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충전 중에는 고전압이 흐르고 있고 케이블을 분리하려고 하면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서에서도 화재 상황에서 충전 케이블은 그대로 두고 바로 대피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차량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공식 화재 대응 매뉴얼에서는요, 전기차 화재는 반드시 다량의 물을 사용해야 하고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나 CO2 소화기, 스프레이
1회이형 소화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압할 수 있는 종류의 화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는 폭발이 동반될 수 있어서 차량 문을 다시 열거나 가까이 접근하면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대응 방안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려면 배터리 충격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배터리 하부가 긁히거나 물 웅덩이를 깊게 통과했거나 과속 방지턱을 강하게 넘는 과정에서 하부 배터리가 충격을 받으면 열폭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공식 규격의 충전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산업부에서는 전력 품질이 떨어지는 비인증 충전기는 전압, 전류 불안정으로 배터리 손상 및 화재 위험이 증가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인증이 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시간 충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충전 중 열폭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바로 충전선을 빼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여름철 직사광선 아래에 장시간 주차된 상태에서 고속 충전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더울 때 고속 충전을 하게 됐을 땐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 점검입니다. 배터리는 외부 충격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배터리 점검을 연 1회 정도는 꼭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국내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공격적인 대응을 내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의 안전 설계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요. SOS 긴급 출동과 충돌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기본 5년에서 5년을 더해주는 총 10년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보험사 대물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의 협업을 통해 배터리 안전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연구 개발 범위를 넓혀가는 등 전기차 화재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각 브랜드와 정부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매뉴얼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미래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시대가 오길 바라고요. 현재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소비자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방책과 대응책들을 숙지해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화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불씨라도 열폭주로 이어지면 대형 사고로 번지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대피와 119 신고입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지만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맨 김PD였고요. 다음 컨텐츠는 또 다른 자동차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